자, 제6주차 5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의복문화, 전통 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녀온 오사카, 교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행정구역, 도도후켄, 도도후켄 중에서, 자, 오늘은 어디? 자, 오사카. 자, 지난 시간엔 도쿄. 자, 이번에는 오사카. 자, 일본을 크게 관동, 관서 지역으로 나누는데, 자, 관동하면 일본의 수도, 대표 도시가 이제 도쿄가 되겠고, 자, 관서 하면은 옛 수도 교토가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도쿄하고 이제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2의 도시인 부산 정도가 되는 오사카가 있죠. 교토, 오사카. 제2의 도시 오사카와 옛 수도 교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그 가까이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이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긴키치호, 긴키지방. 자, 혼슈의 중서부, 간사이, 관서라고도 하고요. 관동지방과 함께, 관동이라는 건 간토치호, 관동지방과 함께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죠. 제가 여기 긴키 지방에서 다녀왔던 곳은 옛 수도인 교토, 그리고 오사카, 나라현입니다. 자, 그래서 교토는 옛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주, 전주 정도가 되는 일본의 이제 전통 도시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뭐 그런 기모노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지만 저 교토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교토에서는 기모노를 입었을 때 그 이제 전통 그런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그 풍경들과 잘 어우러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통 의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일본인의 의복 문화 가운데 이제 전통 의상에 대해서만 살펴볼 건데, 자, 전통 의상 하면 기모노 떠오르시죠? 기모노, 그 다음에 오비, 버선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 다음에 게타와 타비. 미안해요. 자, 오비는 허리에 매는 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게타와 타비에서 게타가 그 남학신, 신발, 조리 같은 거, 그리고 이 타비가 우리나라의 버선에 해당한다. 자, 먼저 기모노는 기루, 입다라는 뜻의 동사 그 키와 그 다음에 모노, 물건이라는 뜻의 그 모노가 합쳐져서 키모노, 입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입는 것이니까 의복을 가리켜요. 키모노 하면. 자, 그런데 전통 의상을 기모노라고도 한다. 자, 기모노의 원형은 고소대가 이제 원형이에요. 고소대라는 건, 자, 지금 기모노는요, 이 소매가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소매가 원래는 이렇게 긴데 짧은 것이 원형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나라 시대에는 속옷으로만 사용됐대요. 유카타처럼. 16세기 중반부터 일상 옷이 되고 18세기 이후에 그 현재의 화려한 기모노의 모습이 되었다. 자, 보통 언제 입느냐? 우리 한복을 뭐 그런 명절에 입듯이 정월에 입고요. 그리고 시칭호산은 일본어로 7, 5, 3이라는 뜻인데, 그 아이들 3살, 5살, 7살 된 아이들이 이제 그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때 입히고, 그 다음에 성인식에 입고요.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등에 입는다. 그리고 여름 전후로는 일상복으로는 유카타, 그리고 뭐 히토에 아와세 뭐 이것까지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은 그냥 유카타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성 예복, 여성 예복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식에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당연히 장례식장에서는 검은색 기모노를 입겠고요. 자, 이 검은색 기모노는 장례식장 복장은 아니에요. 장례식장 기모노는 정말 그냥 블랙 검은색이고요. 이거는 약간 다크 계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감청색, 군청색이라고 하나? 남색 계열이고 이거는 밤색, 브라운 계열이죠. 그것에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모노의 형태는 이렇게 지금 여기 소매인데 이게 길잖아요. 여기 팔부터 이렇게 긴데 원래 원형은 고소대, 이렇게 짧은 형태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비는 기모노와 함께 착용하는 이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이게 기본 형태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리본 형태도 있겠고 뭐 이런 되게 특이한 장식이 있고. 자, 그래서 기모노는 이 오비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멋을 부리는 건데 그 8세기 초에는 가느다란 오비였대요. 그냥 허리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나라 시대부터 조금씩 이제 꾸미기 시작해서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오비의 이제 중요성이 커졌어. 하카마라는 것은 자, 일단 기모노 이렇게 천을 겹쳐 입고 허리끈을 매고 그 다음에 하카마라는 겉옷을 입어요. 그 웃옷을 입는데 그게 이제 착용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렇게 짧은 소매를 착용하게 되면서 고서대 짧은 소매를 착용하면서 이 오비의 중요성이 커졌죠. 그냥 허리끈만 매면 너무 볼품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허리끈이 아닌 띠를 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게 반드시 다른 사람이 매줘야 돼. 그 유카타 그런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리본이 그냥 이렇게 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띠만 두르고 혼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기모노의 이 기다란 오비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남성의 오비는 비교적 이렇게 폭이 좁고 조금 더 덜 화려하죠. 자, 그래서 미나상이 이제 기억하실 거는 현재 여성의 오비. 그래서 길이 3-4m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혼자 이거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비에는 그 계절이나 뭐 장소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 장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오비, 뭐 화려하게 할 것이냐, 그냥 무난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게타와 다비. 자, 게타 이렇게 있죠. 자, 이게 게타고 이게 조리예요. 남학신 나무로 된 게 오비하네요. 자, 이게 조리고 이게 게타죠. 자, 게타 하면은 대나무로 만든 이제 남학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굽이 있어요. 굽이 있어서 이렇게 걸을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여성들이 기모노에 요즘 많이 신는 조리. 그래서 여성들은 조리를 많이 신고 남성들은 뭐 게타를 많이 신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타비 하면 지금 여기 사진은 없는데 일본식 버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이렇게 돼지족발처럼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폭 파져가지고 조리를 신기 위한 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폭 파져 있어요. 돼지 발처럼. 그래가지고 엄지 끼고 나머지 이제 4개 발가락 끼죠. 자, 그 남성들은 주로 이제 어두운 계열의 그 3개의 타비를 신고요. 여성들은 보통 그러니까 흰색이 일반적이에요. 색깔 있는 것은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흰색이 일반적이에요. 버선처럼.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녀온 일본 중에서 오늘은 오사카 교토 나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오사카는 제가 뭐 오사카 성도 다녀오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실은 이제 사진을 제가 날리는 바람에 몇 장 이제 안 남아있는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오사카 하면은 도톤보리라는 그 시내가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 뭐 랜드마크 이런 곳인데
이제 밤에 가면 이 그리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즈를 따라하면서 사진 찍는 게 뭐 한때는 유행이었죠. 아마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도톤보리에 이게 설치된 이후에 그 오사카의 뭐 어떤 상징이라고 이제 됐는데, 그 여기 이제 가는 데는 이제 남바駅라는 데가 있어요. 남바역. 그래서 지하철 타시면 남바역에서 이제 가까이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불을 밝히는 게 이제 유명해져서 보통 밤에 가서 이제 많이 사진들을 찍는데, 이게 몇 번 이제 리뉴얼이 돼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리뉴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상의 변천 이런 것을 뭐 이제 소개해주고 전시해둔 곳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사카 하면은 이 꽃게, 가니, 아까가니라고 해서 이제 빨가니, 홍게가 유명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한글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사카에는 이때 처음 가봤던 거여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이제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부산이랑 오사카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 부산이랑 뭐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전이니까 이게 2016년도였는데 중국인과 한국인이 이제 대다수였어. 약간 명동거리 그런 느낌이었고 되게 복잡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갔던 것은 아니고 이제 아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뵐 일이 있어서 아까 그 같이 사진을 찍었던 그 일본인 교수님을 찾아뵈러 이제 갔던 것이었고요. 자, 그 사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이제 교토하고 나라로 이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유학했던 그 당시에 2월에 이제 수학여행을 보내줘요. 특이하죠. 대학생들도 수학여행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혜택 같은 거였어. 그래서 일본인, 내국인들은 해당이 안 됐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숙박비, 항공료, 뭐 식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 한 10만 원 돈이면은 해결이 됐었나? 아무튼 정말 진짜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지. 그 단체로 이제 수학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는 교토와 나라였는데 일단은 그 오사카 공항으로 이제 갔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시마가 출발지고 도착지는 이제 오사카죠. 그래서 오사카는 그냥 뭐 내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버스 타고 여기 지금 오사카인데요. 이제 항구 도시잖아, 오사카도. 뭐 일본은 다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런 항구 도시 느낌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버스 타고 경유만 했었어. 바로 이제 이동하는 곳이 이제 나라. 나라에 가면 이제 확실히 그 사슴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요 인근에 아마 사슴공원이 있었는데 공사 중이었었나? 그래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 자, 그리고요, 일본식 이제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제 정찬인데요.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보통 일본은 1인 상차림으로 이렇게 차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뭐 온천에 가든 어디 이제 여행을 가면 이게 전통적인 일본의 상차림. 그래서 마시는 오차. 차는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쌀 먹으니까 밥. 그 다음에 요런 뭐 꼬치류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푸딩이라든지. 자, 이건 두부고. 순두부 느낌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요. 간장 소스와. 그리고 뭐 메인 메뉴. 반찬에 탕류는 꼭 이렇게 1인 화로에다가 꼭 주죠. 그래서 아마 이제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일본의 전통 상차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다지 맛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단체식으로 미리 차려놓다 보니까 다 식어가지고, 아무튼 좀 맛은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나라 하면은 호류지라는 이제 이제 일본 고찰이죠. 사찰인데, 나라현 하면 이제 호류지가 가장 이제 유명해요. 대표적인 건축물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호류지 서원 하면은 오중탑이라고 해서 이제 5층 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는 유명한 건축물이고, 호류지 여기 이제 사찰에 이제 뭐 금당, 우리로 치면은 뭐 대웅전, 뭐 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찰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호류지가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된 이제 백제 시대의 그런 사찰들, 뭐 석탑, 5층 석탑. 그러니까 우리 뭐 백제의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유명하잖아요. 이게 호류지 아까 오중탑하고 뭐 매우 유사하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이제 학자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호류지는 백제하고 뭐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나, 뭐 역사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죠. 그래서 일본 나라 하면 호류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 호류지 하면은 5층 석탑, 그리고 또 호류지는 뭐 목조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된 뭐 키워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의복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모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교토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교토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내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데, 여기 사진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교토駅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저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의 목적은 교토에 가서 기모노 체험하는 거, 그것이었는데, 체험비가, 그러니까 여행은 저렴하게 갔는데 체험비가 만만치 않았었어요. 당시에 이게 2010년도니까 그때 당시 또 학생이고 체험비가 한 뭐 1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 체험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유명한 오테라 절들은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토 하면은 뭐 기요미스테라라든지 후시 미나리 신사라든지 뭐 신사나 절이 이런 붉은색으로 된 것이 많아요. 자, 그것은 보통 자세한 거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자, 이 붉은색은 보통 여우신을 모시고요. 이 여우신은 뭐 어떤 곡식의 신이라고 해서 먹을 것, 농사, 그리고 뭐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기모노 이거 체험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사진이 조금 잘렸는데, 여기 이게 지금 탑이에요. 일본식 버선이에요. 자, 그리고 가면 이제 풀 착장을 해줘요. 헤어부터 이런 다 입혀주는데, 자, 이거 입는 데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소요가 됐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안에 막 그러니까 속옷으로 된 유카타 스타일, 이렇게 천도 이렇게 덧대고, 또 끈을 묶고, 또 한 겹을 뭐 더 입고, 또 끈을 묶고, 그러니까 걸치고 끈 매고, 걸치고 끈 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젊은 스텝들이 최근 당시에는 유행하는 이제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또 멋을 내서 오비를 매줬죠. 그래서 오비를 매고 이 옷을 입혀줄 때는 1인당 스텝이 2명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제 입으니까 스텝이 4명이 동반이 돼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입는 데만도 지쳐. 또 머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입는 데만 2시간, 3시간 소요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아침 일찍 가서 그러니까 오전에 가가지고 해도 금방 점심시간이 되고 또 이게 5시인가? 그쯤에는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또 아마 여기 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토에 가면 그 마이코상이라고 그러니까 게이샤, 그러니까 게이샤. 그 게이샤가 일본 기생이잖아요. 그 게이샤가 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견습생 신분의 이제 마이코상이 있는데 그 마이코상 체험하는 거는 옷이 훨씬 더 막 화려하고 기생의 그 기모노니까 막 약간 붉은 계열의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새하얗게 분칠하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하면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체험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되게 오래 걸린대. 근데 한 번쯤은 체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갔을 때 그걸 할 걸 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걷잖아. 그 종종 걷는 게 확실히 이제 입어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조리를 신었죠. 아까 게타하고 조리가 등장했었는데 그 여성들은 보통 조리를 신고요. 이게 폭이 좁아. 기모노를 워낙에 꽁꽁 싸 매다 보니까 폭이 좁고 그리고 지금 여기 허리띠 오비 보면은 이 친구는 리본 형태고 또 저는 뭐 이 기모노 색상에 이제 어울리는 뭐 이런 또 특이한 형태로 이제 묶어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기모노의 포인트. 자, 기모노는 뭐 이 목선이 반드시 드러나야지 이제 뭐 아름다운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여기 깃을 이쪽에 당겨 입잖아. 한복을 입을 때. 자, 근데 일본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입혀주면 자꾸 이렇게 당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모노를 입으실 때는 이 깃을 이렇게 내리셔야 된대요. 이렇게 내리는 게 제대로 된 착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헤어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한동안 제가 유학했을 그 당시 조금 이전에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는 게 또 유행이었어. 우리 뭐 이렇게 전통 개량 한복 이런 거 유행하듯이.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보통 당시에 이제 노란 염색을 많이 했는데 염색하고 이렇게 막 화려한 머리 하고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는 게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런 식의 약간 그 서양 스타일이 접목된 그런 헤어가 유행을 했었죠. 아무튼 되게 오래 걸리고 이거 후카시라고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온 말이잖아. 이거 머리에 뽕을 어마어마하게 넣는데 이 안에 실핀이랑 뭐랑 그래서 뭐 한 번쯤은 해볼만 한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여학생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 추천을 드리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종종 걸음을 걷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걸을까? 이렇게 종종 걸으지? 하는 걸 한번 이제 몸소 입어보면은 약간 이제 문화 체험 이런 것이 습득이 되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이제 간 거였었는데 지난 학기에 뭐 우리가 왜 센세의 셀카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의견을 쓴 강의 평가서에 그런 의견을 쓴 학생이 있어서 좀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졌어. 그래가지고 사진은 이쯤 보여드리고 꼭 한번 뭐 기모노 체험이든 말고 체험이든 한번 그냥 문화 체험이니까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쿄의 그냥 흔한 거리인데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보통 이렇게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수로가 굉장히 많고 바다 인접해 있고 당연히 이제 섬나라니까 이렇게 뭐 하천 수로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다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이런 거리 풍경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의복만 보기로 했지만 이제 앞으로 차차 식문화 이런 것도 살펴볼 건데 자, 일본 하면 녹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녹차 파르페인데 교토에 가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녹차 파르페가 진짜 많더라고. 그러니까 디저트 가게인데
카페인데 녹차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전통의 도시이다 보니까 뭐 기모노,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다도, 오차, 그 차를 마시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전통적인 음식들. 근데 그래서 그런 상점들이나 뭐 카페나 식당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카페에 이제 뭐 목 좀 추위러 갔었는데 그냥 카페보다는 이런 녹차 디저트 카페가 엄청 많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아마 남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쿄 하면 도쿄타워가 있고 교토 하면 또 교토타워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웠어. 이게 그냥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탑이 아니고 여기가 지상에서 시작되는 탑이 아니고 이렇게 건물 위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탑이어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도쿄타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전통 이제 의복, 전통 의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뭐 더 많은 이야기와 자세한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들려주면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다.